요번에 이제 좀 말씀드릴 주제는 5G, 그리고 이 5G를 이제 10월 달에는 진짜 주목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10월 달에 이 5G가 무슨 이슈가 있냐면 10월 1일 날 과학기술 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여기에서 이제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국정감사가 이제 있는데 이 주요 안건 중에 이제 하나가 미진한 2034의 기지국 구축 현황. 사실 그동안 이제 이 정부 그리고 이통사 간에 좀 팽팽한 어떤 기싸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정부가 이통사한테 그 28GHz 대역, 진짜 이제 5G라고 하는 거죠. 진짜 5G 28GHz 이 대역을 가지고 이 기지국을 3년 안에 15,000개를 설치를 해라. 근데 이거를 의무로 이제 부과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통사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말했냐면, 이통사 우리는 못한다. 이미 손실상계 처리를 했다. 그러니까 이미 요거를 그 주파수 대여 가져온 거를 그냥 손실로 그냥 처리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말은 뭐야? 이거 이제 깔 생각이 없다는 거지. 28GHz 의무 없던 일로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정부랑 이통사랑 우리나라 이제 이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하면서 20배 빠른 4G 대비 20배 빠른 5G가 온다 그러면서 이제 과대 그 허위 광고를 했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제 뿔난 거예요. 아니 20배 빠르다면 나 별로 빠른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는 거죠. 근데 뭐 사실상 4G랑 이제 5G랑 속도 어떤 이 체감을 아마 잘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4G도 뭐 워낙 빨랐으니까. 근데 뭐 이제 3G 뭐 와이파이에 비해서는 정말 엄청 빠른 게 이제 느껴지겠죠. 근데 4G 대비해서는 속도가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 정부에서 지금 왜 이 주요 안건으로 2034 기지국 구축 현황을 이 국정감사에서 주요 안건으로 그렇게 이제 설정을 했냐면요. 이것보다 지금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8GHz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은 여러분이 non-standalone 모드라 그래서 이게 이 4G망을 빌려서 쓰는 형식이에요. 근데 이 non-standalone 모드가 지금 국토 전체의 6%밖에 깔리지 않았다. 전체 국토 면적의 단 6%. 그러니까 사실 28GHz를 제껴두고도 지금 어떻게 보면 뭐 가짜 5G라고도 하는데요. 사실 뭐 non standalone 모드도 5G는 5G죠. 위에 이제 그 핸드폰에 5G라고 나오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것조차도 지금 전체 이 커버리지 해야 되는 국토 면적의 6%밖에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풀 커버리지를 하려면 얼마나 더 필요해요? 90% 이상을 더 깔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뭐야 5G 기지국 아직 더 열심히 깔아야겠네? 아직 한참 멀었구나, 이 부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뭐 KMW나 주요의 5G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요, 이런 종목들이 일시적으로 한번 이제 실적이 잘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게 한 2년, 3년 정도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유지가 지금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 이 컨센이지만 물론 2021년 이후부터 또 이렇게 급격하게 좋아지는 걸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컨셉만 봐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 이 3분기랑 4분기 보면 더 좋아진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게 확 드라마틱하게 이전만큼 좋아지지 못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한 부분의 어떤 그런 영향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기지국을 깔고 그러는 것도 코로나가 없었으면 뭐 더 빨리 깔았을 수도 있어요. 기지국들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이
빌딩, 뭐 꼬마 빌딩이라고 하죠. 거기 이제 위에 이렇게 보고 다니시다 보면은 꼬마 빌딩 위에 막 이제 기지국이 막 정신없이 막 피레침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뭐 동그란 것도 달리고 네모난 것도 달려가지고 그런 게 이제 위에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각 이제 빌딩 위에다 다 설치를 하고 주요 포인트에 깔아야 되는데 문제는 코로나가 터지니까 그 빌딩 주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거나 아니면 아예 이제 설치를 못하게끔 아니면은 뭐 정말 뭐 무슨 일이 생기셔가지고 연락이 안 되던가.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때문에 사실 여러 이제 설비 투자가 지연이 됐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잘 가다가 사실 더 팍팍 치고 갔었어야 되는데 오르고 또 떨어지고 오르고 또 떨어지고 그런 흐름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예요?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이유.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왜? 왜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죠? 국민 5명 중에 2명이 5G를 씁니다,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연말까지 5G 가입자가 2천만 명이 될 거라고 해요. 그러면 진짜 이제 국민 5명 중 2명이 사용을 하게 되는 건데, 근데 지금 전체 국토 면적이 10%도 못 갈았어요. 요 이제 커버리지 요 관련된 데이터는 실제로 이제 이 상반기에 조사를 한 거예요. 5G 커버리지 서비스 품질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커버리지가 얼만큼 돼 있냐 상반기를 봤더니 국토 면적의 6%밖에 안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치를 사실 더 해야 돼. 지금 이 설치한 것도 보시면 서울 수도권 그 다음에 6개 6대 광역시 정도밖에 설치가 안 됐고요. 다른 데는 서울 뭐 저기 외곽 뭐 지방 산골 그런 데는 아예 터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지금 4G처럼 다 지금 5G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나 5G 가입했는데 왜 4G로 자꾸 바뀌냐? 왜 기본적으로 이 5G 더 잘 터진다고 했는데 왜 4G보다 더 안 터지냐? 배상해라. 지금 그래서 소송하고 난리잖아요. 근데 이게 더 심해진다. 그러면은 사실 이 통사 입장에서는 28GHz 의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진짜 필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의무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이지만 인간적으로 지금 5G 가입자가 2천만 명이고 국민 5명 중에 지금 2명이 올해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국토 면적이 6%밖에 지금 커버리지가 안 됐어요. 그러면 이게 상식적으로 솔직히 납득이 되는 부분인가요? 지금 여러분 그 커버리지 지역 4G를 보시게 되면요. 전체 국토를 다 커버리지를 했어요. 그러면 5G 지금 이렇게 요금제 가입시켰잖아요. 그럼 그렇게 돼야죠. 그거는 뭐 사실 의무고 자시고 뭐 그걸 떠나서 가장 상식적인 부분이죠. 근데 올해 상반기까지 조사했더니 커버리지 6% 정도밖에 안 됐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비상식적인 겁니다. 이러고 나서 이제 5G 요금제를 판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게 뭐 정말 걸고 넘어지면 걸 게 너무나 많은 거지. 예? 그러니까 불완전한 상품을 판매를 한 거잖아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품을 팔았어. 근데 상품에 단 6%만 제가 떼어서 준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제품을 다 사셨지만 지금은 6%밖에 없어요. 6%만 줬어. 그럼 뭐예요? 소비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가 찰 노릇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뭐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5G를 이제 무료로 그냥 사용하게끔 해주는 데도 있고, 특히 이제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5G 요금제를 굉장히 저렴하게 그렇게 이제 출시를 한다거나, 지금은 그러니까 좀 시범 테스트 단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도 좀 땅덩어리가 작은 편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런 좀 IT 강국이다 보니까 이런 설치가 빠르게 될 수도 있어. 근데 뭐 미국이나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 이제 올해 전 세계 이 5G 기주국의 90%를 중국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어떤 대륙다운 그러한 이제 규모죠.
근데 그래도 부족해. 그러면 이제 그거를 좀 이제 다르게 보면요. 중국 말고는 사실 5G 기지국을 그렇게 열심히 안 깐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뭐 열심히 깐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아니 세상에 그 유럽 다 합치면 그래도 중국만큼은 되잖아요. 그리고 미국도 어찌됐든 뭐 한 중국 반만큼은 되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전 세계 기지국이 90%를 중국이 깔았대. 그러면 중국이 빨리 깔았다고 쳐도 다른 나라가 기지국을 안 깐 거라고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나라도 지금 6%에서 90% 이상을 더 설치해야 되는데, 다른 나라들은 지금 훨씬 더 열악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5G가 끝났다라고 보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런 어떤 데이터, 그 다음에 수치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5G가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저렴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KMW 같은 경우에는 차트적으로 봐도 지금 거의 이제 이 최저점 부분까지, 이전 거의 이제 최저점 부분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이전에 요때가 지금 2020년 3월 중순이었는데요. 이때 4만원 아래로 내려가고 최저점을 찍고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4만원까지 딱 내려왔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저점을 또 형성을 하고 올라갈 그런 이제 가능성도 크지 않을까. 그리고 10월 1일 날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다. 이통사들이 이제 국정감사에 다 불려와서 이통삼사 사장이 다 불려옵니다. 그래서 기지국 이거 구축 언제까지 어떻게 할 거냐, 28GHz 내역은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솔직히 이 이통사에서 여러분들 28GHz 요거를 만약에 이제 설치를 아예 안 한다라고 해도요,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는 못 한다라고 한 게 아예 안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아예 설치를 안 한다, 이거는 이제 아닙니다. 그럼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정부에서 요구한 것처럼 빨리는 못 한다예요. 그러니까 전국망 설치도 못 하지만 빨리도 못 한다는 거지, 설치를 아예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뭐 여러 이제 뭐 뉴스 기사에 나오는 걸 보면은 이미 KT, SKT, 뭐 이제 이통 3사에서 슬슬 28GHz를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뭐 지하철이나 굉장히 이제 그 인구 밀집도가 높은 데는 가짜 5G로는 또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넌 스탠드얼론 모드 같은 경우, 요 이제 4G망을 빌려서 쓰는 요 모드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인구 밀집도가 그 지하철 출퇴근 시간처럼 갑자기 확 그렇게 너무 이제 이 사용자 유저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초연결성이라고 하는데, 여러 이 IT 기기가 한꺼번에 이제 접속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이제 5G 망을 따로 설치한 것보다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지금 이통사들도 주요 이제 지하철역에 28GHz 와이파이를 공급하는 거를 지금 도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전국망으로는 사실 못해요. 28GHz 기지국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KMW도 실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좀 보시게 되면은 이때 영업이익이 말도 안 되게 잘 나왔죠. 근데 보시게 되면 매출은 사실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2배 조금 넘었을 뿐인데,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62억에서 1년 만에 100 지금 1,400억 가까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몇 배가 뛴 겁니까? 하여튼 엄청나게 많이 지금 상승을 한 건데, 왜 이렇게 수익성이 좋아졌냐? 당연히 이제 마진이 좋아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5G 제품이 훨씬 비싸고 그 다음에 수익성도 훨씬 큰 거예요. 근데 이 어떤 매출이 크게 늘어나는 그런 부분보다는 수익성 개선이 훨씬 컸다. 그래서 5G 장비가 굉장히 고부가 가치 상품이구나. 그러니까 기존의 3G, 4G 할 때보다 실적이 더 드라마틱하게 좋아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이 통사들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를 전국망은 못한다. 하지만 정말 이제 이 어떤 이 데이터 트래픽이 크게 몰리고 데이터 처리가 많이 필요한 곳에는 28GHz를 이 통사도 당연히 깔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래야 소비자 불만이 없어질 테니까. 20배 빠르다라고 했는데 그게 막 잘 끊기고 빠르지도 않고 그래 뭐 그러면 또 소송 들어오지. 그래서 요번에 이 통사들도 요거를 확실히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고 28GHz는 전국망 설치는 원래 기존에 사실 그게 어쩌다 그런 이야기가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B2B 뭐 이제 스마트 팩토리나 어떤 이제 뭐 네이버 신사업 그런 이제 빌딩 같은 데서나 쓰는 거지 일반 사용자들이 20배 빠른 뭐 그런 진짜 이제 SA 모드가 사실 필요가 없겠죠. 4G만 해도 충분히 빠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봤을 때 5G는 10월 달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뭐 KMW도 그렇고요. 뭐 에이스테크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솔리드 이런 5G 대표주들 조금 이제 한국전력처럼 이렇게 좀 길게 횡보를 하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이제 바닥에서부터 좀 슬금슬금 이제 올라오기 시작해서 10월 달부터는 좀 본격적인 상승을 하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5G 또 우리 10월 달부터 함께 또 이게 뭐 관련 정보 이렇게 받아가면서 투자해 보실 분들은 또 아래 링크를 통해서 방 입장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어쨌거나 이 10월 달은 또 국정 감사로 인해서 5G 섹터가 좀 빛이 나기 시작하는 때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그 말씀드릴 주제는 원전주가 오른 이유 왜 이제 이 원전 관련주들은 계속 오르나 요게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오늘 이제 상한가 간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우진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갔어요. 지금 이제 이 원자력 발전 후에 남은 핵 연료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쓰레기죠. 땅에다가 이제 뭐 묻거나 따로 이제 이 방사능이 미약하게나마 이제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그리고 어떤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곳에 따로 다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근데 원전 개발을 하면 할수록 이 쓰레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시 좀 연료로 사용하는 기술 요거를 이제 파이로 프로세싱이라고 하는데 요 이제 관련된 기술이 미국 원전 당국이 공식 이제 승인을 했다. 요런 이제 이슈가 나왔죠. 그래서 우진이라는 종목이 이제 또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우진이라는 종목은 이 원전용 계측기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일단 이 원전을 짓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계측기가 쓰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원전용 계측기 전문 기업 당연히 함께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이 원전 방사능 오염 관련해서 가장 좀 심각한 오염 물질 중 하나인 세슘을 이제 99% 제거하는 이 기술을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 또 보유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보면 당연히 이제 원전 관련 이슈가 나오면 이 기업 갈 수밖에 없겠네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오늘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 이제 앞에서 그 말씀드렸던 오늘 이제 이 원전 관련 이슈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이제 미국 원전 당국이 핵 연료를 가지고 요거를 이제 다시 사용하는 파이로 프로세싱 재사용 기술이죠. 요 이제 기술 관련해서 이 승인을 했다. 요 이제 이슈로 상한가를 갔는데요. 사실은 이 이슈가 지금 나오는 이슈는 아니에요. 요 이슈가 언제 나왔냐면은 9월 1일 날 이미 나온 이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우진 차트도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9월 1일 날 여기 9월 2일 날이죠. 9월 1일에 나오고 9월 2일 날 17.88%까지 뛰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뛰고 나서 지금 계속 이렇게 횡보 및 하락을 하다가 그 다음에 오늘 또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 그러면 사실 이 이슈는 이미 나온 이슈였지 않습니까? 이거는 오늘 상한가 간 이유가 아닙니다. 이전에 이미 나왔던 이슈고 오늘 이제 상한가 간 이유는 따로 있다라고 봐야죠. 이 뭐 우진뿐만 아니라 BHI 요런 이제 종목을 보셔도 9월 2일 날, 9월 1일 날 그 소식이 나왔고 9월 2일 날 마찬가지로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17.15%까지 BHI도 뛰었단 말이에요. BHI 같은 경우는 이제 핵 연료 관련돼서 뭐 안전한 수송, 그 다음에 이 저장 기술을 뭐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앞에서 말씀드린 요거 이제 미국 원전 당국 승인 소식, 파이로 프로세싱 관련된 이 승인 소식은 오늘 상한가 이유가 분명하게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오늘 상한가를 간 거냐, 그걸 알아보셔야겠죠.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슈로 원전주가 오늘 또 급등했나, 요거를 이제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단 여기에서 이제 좀 말씀드릴 게 신재생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전주도 사실 지금 뭐 미국에서는 소형 원전이 신재생 에너지로 민주당에서 한 50년 만에 반세기 만에 인정을 했고요. 유럽도 지금 점차 그런 기조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뭐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탄소 중립 시대입니다. 탄소 중립 정책으로 인해 지금 이제 굉장히 이 친환경적인 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항상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사실 이 신재생 에너지 자체도 크게 보면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내가 돈 뭐 있는 대로 다 줄 테니까 신재생 에너지 발전해, 그러면 너무 좋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친환경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제는 그냥 뭐 야 신재생 에너지 그냥 해봐, 한번 해보는 거지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제 진짜 탄소 배출권 가격도 급등을 하고 있고, 실제로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세금 폭탄을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기차 시대도 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현실성이 이제 부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신재생 에너지 100% 친환경 에너지 다 이제 수소 발전하면 되잖아. 말은 좋죠. 근데 수소를 그러면 어떻게 생산할 것이며, 그 다음에 그 비용은 누가 감당할 것이며, 그 다음에 그 돈들은 다 어디서 나오냐. 뭐 세금 올려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 동참하세요 하면은 진짜 전 국민이 잘하면 들고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세금 더 내서 친환경에 우리 미래를 위해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합시다. 근데 갑자기 세금을 막 10% 20%를 인상해요. 그러면 사실 아무리 지금이 친환경이 중요하다라고 해도 어떤 거기에 대한 그 공감이나 실제로 그거를 인정받기는 힘들겠죠. 왜냐하면 결국 이제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 현실성을 부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현실성을 부여를 제대로 못해서 큰일 난 국가들이 있습니다. 어떤 국가냐면 바로 이제 유럽입니다. 유럽이 지금 이 현실성 부여를 못해서 정말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기료가 폭등을 했거든. 전기료가 지금 대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난리예요. 근데 이 전기료가 얼만큼 폭등을 했냐면, 영국에서 이 기초전력 가격이라고 하죠. 기초전력 가격이 정말 저도 깜짝 놀랐는데 평균치에 700%가 상승해요. 700%.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여러분 7배 올랐다는 거예요. 7배. 그러니까 뭐 한 10만 원 나오고 그게 7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정말 부담스럽죠. 그러면 일반 직장인이라면 뒤로 까무러칠 만한 그런 진짜 폭등입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재생 비중이 높죠. 독일도 이제 전기요금이 2배 상승. 그리고 뭐 프랑스, 네덜란드 이런 국가들도 이제 똑같이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유럽이 전기료 때문에 난리 부르스인데 왜 이렇게 이제 전기료가 폭등했냐? 왜?
바로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전에 사실 뭐 유럽도 뭐 석탄 발전할 때가 있었죠. 그렇죠. 근데 점점 이제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리고 유럽 국가들이 대부분 잘 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야 이제 우리 환경도 좀 생각하자, 그렇게 된 거지. 근데 지금 이제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환경이고 나발이고 뭐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든데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반대를 하고 있죠. 왜냐면 야 너희는 개발할 거 다 개발하고 성장할 거 다 성장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공장 짓고 여기에서 뭐 매연 발생하고 이거 어쩔 수 없다. 근데 너희는 이미 다 돈 벌었잖아. 그러면 우리는 좀 봐줘야 되지 않니?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현실성을 부여하다 보니까 형평성의 문제도 발생하고요. 각 국가 간의 마찰도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근데 정말 이제 뭐 그나마 이제 다행인 거는 뭐 다행이라고 보기는 또 힘든데요. 이상 기후가 발생을 하면서 요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상 기후가 점점 더 이 빈도수도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들 이제 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랑 똑같이 지구의 이 온도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뭐 2016년에 나사 이 기술 연구 보고서에 나오면 그거를 이제 보면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는 이제 다들 알고 계신 사실이고, 결국은 이제 어떤 이런 환경 문제, 이 지금 탄소 배출을 너무 많이 해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이 어떤 한 나라에 집중된다라고 하기보다는 뭐 물론 이제 해수면이 좀 낮은 국가들 같은 경우에 그냥 섬나라들은 잠겨가지고 그냥 나라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피해가 심각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이상 기후는 어떤 나라에 특정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다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야 이거 잘하면 진짜 큰일 나겠다. 정말 이거는 우리가 다 힘을 좀 합칠 필요가 있겠다 해가지고 이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해서 어떤 전체적인 이 컨센서스가 딱 이제 그 형성이 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왜 이 영국의 이 전기료만 저렇게 크게 폭등을 했냐? 바로 이 이상기후 때문에 이렇게 폭등을 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영국의 경우에는요, 전체 이제 이 전력 25%가 이게 풍력 발전이에요. 풍력 발전.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풍력 발전이 멈춰버리면은 전체 전력이 25%가 날아가네요. 전체 전력의 4분의 1이. 근데 에이 야 그래도 맨날 그렇게 바람이 팽팽 잘 불었는데 바람이 아예 멈추겠냐? 근데 그 바람이 멈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영국에서 이 원래 북해 바람이 좀 이제 이렇게 뭐 잘 불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풍력 발전을 이제 많이 설치를 해놨겠죠. 근데 북해 바람이 멈췄어요. 그래서 생산량이 전체 원래 이제 기존 생산량의 11%밖에 생산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90%가 날아간 거예요. 주식으로 치면은 여러분 수익률이 마이너스 90%가 된 거예요. 이제 뭐예요? 10배 수익이 나야 본전이에요. 정말 암울하죠. 근데 북해바람에 멈춰서 생산량이 그냥 마이너스 90%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전력의 여러분 90%가 날아가 버렸어. 그러니까 4분의 1에 90%면은 뭐 사실상 거의 4분의 1에 날아간 거죠.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또 이상기후가 발생합니다. 막 더울 땐 엄청 덥고 또 추울 땐 엄청 춥고, 그러면 다들 인간이니까 체온 조절을 이렇게 빨리빨리 못 하다 보니까 에너지를 사용을 해야죠. 그러니까 또 에너지 수요는 또 늘어나. 근데 전체 전력 발전량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또 이제 전체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 영국, 그 다음에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다 잘 사는 국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아요. 근데 이제 암만 그래도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완전 100% 친환경 에너지만으로는 당연히 이제 전력 생산을 못하죠. 그래서 천연가스를 또 사용을 합니다. 천연가스.
근데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 초급등을 하고 있어요. 요것도 이제 그러니까 그나마 친환경 에너지라고 해서 쓰고 있는 천연가스 가격도 초급등 중. 그러니까 정말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것도 줄어드는데 대체 에너지 가격도 상승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다시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석탄을 쓴다? 이거는 정말 이제 자폭하는 그런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나라보다 환경 규제가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석탄을 써서 발전을 하게 되면요, 탄소 배출권을 사야 되는데 탄소 배출권 가격이요, 지금 올해에만 2배 이상이 뛰었어요. 유럽 탄소 배출권 가격은 거의 3배 가까이 뛰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석탄을 쓰면은 이제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다 높여놨는데 지금 풍력 발전이 거의 멈췄어. 그래서 천연가스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천연가스 가격도 초급등을 했어. 2014년 이후로 지금 거의 최고치죠. 그렇다고 석탄을 쓰려고 하니까 이건 탄소 배출권을 사야 되기 때문에 석탄 발전을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석탄 가격도 최근에 급등했죠. 그러니까 모든 가격이 다 뛰어버린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이거? 방법이 없다. 이 방법을 우리가 이제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비용의 큰 급등락 없이 생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이제 바로 원전이다. 모든 것의 대안이 원전으로 쏠리는 중. 그러니까 원전 말고는 지금 대안이 없다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원전 같은 경우에 한번 지어놓죠. 그러면 사실 이 뭐 원전 우라늄 가격이 뭐 폭등을 한다라고 해도 사실 그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그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뭐 천연가스나 석탄처럼 그렇게 또 가격이 크게 뛸 걱정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통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뭐 비메모리 반도체처럼 좀 이렇게 꾸준히 안정화될 수 있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제가 뭐 원전을 공부한 사람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원전만큼 안정적으로 어떤 기후에 상관없이 날씨에 상관없이 꾸준히 전력을 생산해 낼 만한, 그리고 굉장히 큰 전력을, 많은 전력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렇게 생산할 만한 대안이 없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미국에서도 관련 이슈가 이미 나왔지만 그때보다 지금이 사실 이 원전 관련주들이 더 부각이 되는 거예요. BHI 같은 경우에도 이때는 17.15% 올라왔는데 오늘은 23.96%가 뛰었습니다. 9월 1일 날 나온 이슈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이 남은 원자력 발전 후에 남은 이 폐핵 연료를 가지고 다시 연료로 사용하는 요 이제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이 미국 원전 당국의 공식 승인을 받은 것보다 지금 더 중요한 건 뭐냐? 신재생 에너지의 굉장한 이 단점, 그 이면이 전 세계에 지금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원전이 이렇게 크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이제 앞으로 친환경 에너지 발전을 무조건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모두 다 뭐 수소로 가서 정말 이제 에너지 발전을 하면 뭐 이제 물만 나오는 그런 시대가 되면 너무나 좋죠.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대안 에너지를 찾는 건데, 대안 에너지도 지금 사실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사실 이거를 이제 그린플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린플레이션. 그러니까 지금 그린플레이션이 온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린, 환경적인 부분이랑 인플레이션을 합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탄소 중립 정책을 펼치면서 어떠한 굉장히 이제 그 친환경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쉽게 말해서 우리 주변에서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친환경 마크가 붙어져 있는 어떤 상품을 구매하려면은
기존에 그냥 일반적인 제품보다 한 50% 이상은 비싸죠. 그렇죠. 뭐 친환경 농작물 아니면은 뭐 친환경 옷 같은 경우에 보면은 굉장히 뭐 디자인 같은 것도 없고 그냥 이 어떤 이 옷의 그런 촉감 같은 것도 별로예요. 근데 더럽게 비싸. 그래서 이 옷은 왜 이렇게 비싸요? 물어. 아, 이거 친환경으로 만든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동안 너무 이 편리하고 어떤 이제 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자연을 파괴해 왔다면은 이제는 그거를 다시 과거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가능한가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일단 당연히 이 친환경 환경 규제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은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여기에 굉장히 주목을 하라. 그래서 요 이제 관련된 좀 시리즈도 연재를 좀 할까 지금 그렇게 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뭐 단순하게 1, 2년 안에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그동안 이 인류가 탄소 배출을 수십 년간 계속 해왔는데요. 이거를 되돌리는 과정은 정말 아마 굉장히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버는 돈에 아마 전 세계가 버는 돈의 10% 이상은 아마 여기에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10%도 저는 적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뭐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뭐 친환경 옷, 뭐 친환경 백, 뭐 그런 것만 봐도 좀 느낌이 오죠. 이제 뭐 그렇다고 뭐 샤넬백이나 명품 옷을 입을 수 없는 거냐? 뭐 물론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 가격도 같이 오를 수밖에 없을 거다 아마.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명품백 지금 이제 샤테크도 굉장히 좀 활발하게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정말 이 샤넬백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이 그린플레이션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 혹시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생각나는 그런 이제 기업이 혹시 있으신가요? 이 전력 관련 그린 인플레이션 이 관련해서 혹시 생각나는 기업이 바로 떠오르시면 제 생각에는 아마 이 기업이 아닐까. 한국전력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이 원유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리고 유연탄 가격도 오르면서 4분기 전에 이제 전기료가 드디어 오를 것이다. 그런 이제 기대감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제 매물대로 봤을 때는 완전히 지금 바닥에 깔려 있죠. 그래서 좀 이제 오랜 기간 좀 횡보를 하면서 바닥을 다지고 조금 이제 굉장히 좀 저렴한 구간에서 어떤 이 주식 투자를 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난 그러니까 사실 큰 돈은 뭐 필요 없다, 나는 잃지 않는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께는 아마 이 한국전력이 딱 잘 부합하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싶어요. 뭐 그동안 정말 이제 오랜 기간 횡보를 해왔습니다. 거의 뭐 1년 가까이 이제 횡보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전기하면 딱 떠오르는 게 한전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한전이 여기에서 전기료를 인상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오랜 굉장히 이 지겨웠던 이 하락 구간을 횡보 구간을 벗어나고 고개를 좀 빼꼼 그렇게 이제 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탄소 배출권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요. 만약에 정말 방법이 없어요. 정말 지금 이제 풍력 발전이 지금 생산량이 거의 90% 그렇게 급락을 하면서 영국의 전기 가격이 700%나 그렇게 이제 폭등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이제 이 풍력 발전뿐만 아니라 태양광 발전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풍력 발전도 지금처럼 안 되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도 이게 가격이 너무 뛰어서 천연가스도 사실 마땅치 않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옛날 그 화력 발전을 하면서 탄소 배출권을 사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어떻게 보면 탄소 배출권 사재기도 조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 가격도 한 뭐 두세 배 그렇게 뛰어버리니까. 근데 SGC 에너지 같은 요런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된 기업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기업의 설명이 이렇게 나오죠. 보고서 내용을 한번 보고서 내용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 기업은 명확합니다. 명확하게 에너지 관련된 기업이구나. 그리고 탄소 배출권을 다루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발전 에너지 부분에 뭐 보시게 되면 쭉쭉쭉 이렇게 나오는데 뭐 신재생 원료인 목재 펠리 요거를 이제 또 운영을 하고 있고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판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요런 거를 통해서 지금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된 확실한 좀 이제 수혜가 그렇게 이제 예상되는 기업인데 사실 이제 이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좀 가장 그동안 부각이 됐었던 게 이제 휴캠스입니다. 휴캠스. 근데 이 휴캠스도 지금 굉장히 차트가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모습이어서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굉장히 좀 흐름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어떤 이슈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지금 현재 상황과 잘 맞아떨어진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휴캠스는 국내에서 이제 가장 많은 탄소 배출권을 가지고 있기로 유명한 기업이에요. 근데 이 매출에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안 나와 있을 수도 있는데 탄소 배출권 관련된 매출은 극히 일부뿐이에요. 여기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기타에 보시게 되면은 탄소 배출권 암모니아 등 판매가 있죠. 지금 암모니아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수소 때문에 수소를 이제 저장하고 운송하는 그런 이제 용도로 암모니아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요 비중이요. 지금 일단 다른 이 원래 이제 기존 사업 대비 3.38%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은 매출 비중이 적죠. 근데 이 탄소 배출권 가격을 절대 이 탄소 배출권 판매를 여러분들이 무시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매출은 3.38%밖에 안 되는데 요 휴캠스 전체적인 뭐 영업이익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이게 탄소 배출권이 마진이 엄청나거든요. 마진이 아마 50%가 넘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냥 뭐 어떤 비용이 안 듭니다. 탄소 배출권은. 그냥 뭐 말 그대로 내가 탄소 배출권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팔면 되잖아요. 수수료만 좀 그 탄소 배출권 거래해주는 그 업체 떼주고 그냥 나머지는 다 100% 수익이거든요. 그러니까 남는 게 굉장히 많다. 뭐 이제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제조 기반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이 마진 폭이 크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마진 수익성을 크게 올려줄 수 있는 게 바로 탄소 배출권이다. 지금 ROE를 보시면 한 10 내외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제조 관련된 그런 업체들이 ROE가 뭐 20을 그렇게 상회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근데 영업이익이 굉장히 크게 개선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탄소 배출권이다. 그리고 앞으로 탄소 배출권 가격이 더 오른다라고 하면요. 이거는 더 이제 수익성이 개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거는 매출만 보시면 안 되고 매출 플러스 수익성 측면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1,000원짜리 제품을 팔아서 만약에 900원을 남겼어요. 근데 10,000원짜리 제품을 팔아서 내가 500원을 남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10,000원짜리 제품을 팔면 매출이 10배가 늘어나지만 10,000원짜리 제품을 팔아서 500원을 남기는 게 더 손해죠. 왜냐하면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설비 투자를 또 해야 돼요. 내가 증설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10,000원에 900원을 남길 수 있는 요 이제 구조를 가지고 증설을 하려면 10,000원이 20,000원이 돼야 됩니다. 엄청나게 증설해야 돼요. 그게 반도체죠. 그게 어떻게 보면 반도체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반도체는 맨날 이게 증설을 해야 되고 맨날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후발업체들이 일단 계속 따라오는데 앞에 이제 이 선배가 닦아놓은 길을 그냥 편안하게 꽃길을 따라오면 되기 때문에 후발업체는 따라오기 쉽거든. 근데 기술 개발하는 비용하면 앞에 이제 치고 나가는데 드는 비용은 더 많이 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렵다. 뭐 물론 어떤 혁신 제품을 놓으면은 또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게 탄소 배출권이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1,000원짜리 제품을 팔아서 거의 900원을 남겨 먹는
그런 정말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고수익 그런 이제 사업이라고 그렇게 이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HRS, 오늘 HRS가 급등을 했는데, 이전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실리콘 관련해 가지고 그때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실리콘 관련해서 굉장히 좋다. 뭐 OCI나 이제 그런 기업에 대해서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얘네가 또 HRS가 지금 원전으로 또 엮였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최초로 이제 원전용 실리콘 방아제를 개발 및 생산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또 알려지면서 원전주로도 또 엮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승 모멘텀이 한 개가 더 붙었죠. 실리콘 쪽은 지금 실적이 엄청나기 때문에 실적도 지금 에비타 기준으로 해서 마진폭이 지금 최대예요. 마진이 지금 수익성이 최고치를 찍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상승 모멘텀까지 또 붙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거기에 이 원전 관련된 모멘텀은 또 한 개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또 이제 정치적인 부분. 지금 최근에 정치 테마주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오르고 또 일부 또 조정도 받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이제 야권에서 대선 후보 1위를 달리고 있는 홍준표 관련주로도 또 이렇게 엮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홍준표가 이제 원전 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육성을 한다. 그런 이제 소식이 들려오면서 원전 이꼴 신재생 에너지의 가장 현실적인 대안 플러스 정치 테마주, 정치 테마 이슈까지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굉장히 복합적인 상승 모멘텀이 작용을 하면서, 사실 심심하면 이렇게 한 번씩 좀 치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HRS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좀 잘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SNT 에너지라는 기업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19.68%까지 올랐다가 좀 조정폭이 컸습니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랭식 열 교환기 기업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 플랜트 쪽 이제 이 산업이 굉장히 붐이 일어나게 되면 큰 수혜를 받는 기업인데, 이게 SNTC라는 종목에서 지금 SNT 에너지로 그렇게 이제 사명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좀 이제 어떤 플랜트 느낌을 많이 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에너지 기업으로 좀 사명을 바꾼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우리는 플랜트의 기업이라고 하기보다는 에너지 기업이다. 요렇게 이제 좀 탈바꿈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LNG 친환경 발전소 관련된 부분에서 좀 이제 부각이 되고 있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이 좀 실적적인 부분이 가장 매력적이에요. 이제 제가 항상 가장 강조드리는 부분 중 하나가 실적은 무조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실적이 크게 개선될 여지가 분명하거나 아니면 실적이 이미 개선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된다. 결국에 이제 실적 따라 주가는 가니까요. 근데 지금 이제 실적적인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실적 굉장히 좋아요. 지금 이제 이 시가총액이 1,000억 원대인데 영업이익이 200억 넘게 찍혔고요. 올해도 200억 원대를 유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좀 저평가 구간에 놓여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공략해 보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대장주가 좀 바뀌었어요. 원래는 이제 에노토크가 이 원전 관련 대장주 역할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이 에노토크는 이렇게 좀 크게 보시면 많이 올랐다가요, 지금 이 고점도 회복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에 반면에 지금 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서전기전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을 보시면 앞으로 한 번 더 좀 이제 점프를 할 수 있지도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흐름이 매우 좋기 때문에 이 원전 관련 이슈 그리고 이 유럽 쪽 신재생 에너지 관련 이슈를 좀 엮어서 그렇게 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시면 우리가 또 단순히 돈을 한 번 딱 넣고 그냥 많은 투자가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그런 멋진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